2월 24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좀 안 좋은데요. 볼륨을 조금 높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하루 무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관련 이슈들 때문에 갈수록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들 별일이 없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일단 보유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지수 한번 봅시다. 컴퓨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니 지수 같은 것을 꼭 옆에 띄워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출발부터 거의 뭐 마이너스 2% 정도로 빠져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종가상 4%대 코스닥은 4.3%, 코스피는 3.8%. 좀 많이 떨어졌죠. 어제 뉴욕 증시가 조금 뭐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감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니 지수 같은 건 잘 띄워놓고 지수 흐름을 잘 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매매에 손을 떼고 가만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뭐 지수를 이기는 역방향 그런 종목들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를 이길 만한 종목은 없죠. 그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전일 미션 종목 대원, 하나금융, 우양, 지어소프트, 시스타임즈 이렇게 됐는데 대원 한번 봅시다. 전일 하한가를 간 종목이라 시가를 잘 보고 어느 정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시가가 마이너스 5% 정도 출발이 됐죠. 5.8% 출발됐으니까 첫 번째 타점은 10%나 15% 정도의 첫 번째 타점이 나왔을 텐데 오늘 아마 지수만 그렇지 않았다면 11,000 이 부근 쪽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은 됐을 텐데 오늘 지수가 너무 꼬꾸라지니까 아마 이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공략하실 거라고 보시고 계셨다면 아마 쉽게 접근을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 트레이딩에 잘못 걸리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일 머릿속에 갖춰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집을 피지 말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런 하방 트레이딩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절대 고집을 피웠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타점에 진입을 했다면 여기가 지금 11,000원대니까 여기서는 한 번쯤 반등이 나줬다 치자. 여기서 깨고 있게 내려올 때는 미련 없이 잘라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어느 정도 폭을 잡아주고 시가가 마이너스 5% 출발해가지고 10%를 더 까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10% 15% 까지고 내려오면 전일에 30% 20%면 하루 만에 5, 60%를 손실 보는 건데 그것마저도 깨고 내려온다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방 트레이딩 종목은 고집을 피지 말자. 그래서 한번 딱 해보고 짧게 보고 도망 나오고 관망하는 그런 마인드가 좋습니다. 다음 하나금융 11호 시가가 플러스 3% 잡혔군요. 저가가 마이너스 2%, 고가가 플러스 14%. 시가가 조금 높은 것이 있네. 이런 일도주 형태는 시가가 보합 근처나 아래 위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는 게 좋은데 3%를 잡히니까 땡 하면 여기가 한 5%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전일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만일에 부합 근처에서 출발했다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판례들은 팔고 또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시가 3%로 출발하니까 5%좀 넣어대니까 매도세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뭐 보합을 깰 때는 3% 잘라줘야 되겠죠. 먹지는 못하더라도. 안 그러면 땡 해서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 이 지점은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는 시한이라 이 시한대가 그렇게 잘 움직였는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가가 3% 출발했구나. 5%까지 갔다 밀리는구나. 시가 깨고 내려오네. 부합도 깨네. 좀 더 지켜보자 하는데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반등을 주면서 올라온 속도가 빠르게 기세가 빠르게 주르륵 쭉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색깔이 바뀔 때는 들어가라 그러더라. 뭐 이럴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9시 30분인데 조금 천천히 하셨다면 나름대로 결과가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분할로 하셨다면 3%대 한 번, 부합을 치고 올라올 때 한 번, 이랬으면 평단 플러스 1.5%대에 준비를 해서 14%까지 갔으니까 10% 이상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일괄로 매수하는 거 당시 분할로 했으면 대응이 가능했겠죠. 최소 2번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양을 한번 봅시다. 우양 시가가 21%, 고가가 29%, 시가가 21% 출발해서 29% 상한가까지는 한번 찍어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오늘 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가에 대거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만은 아침부터 21%를 띄워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부터 시가를 이렇게 높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양은 거래할 만한 전제 조건이 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시가가 17% 아닙니까? 오늘 물론 뭐 17% 들어갔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22%까지 고점이 갔으니까 뭐 한 5% 먹었겠네요. 하지만 다 틀리겠죠, 여기서. 그죠? 다 틀리겠죠. 안 그러면 여기 17% 들어갔다가 여기서 못 가고 밀릴 때는 본질은 난다. 그런 개념은 뭐 되겠죠. 어차피 오늘 이런 뭐 간편식 관련주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런 시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초보분들은 이렇게 시가를 높게 띄우는 종목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장을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진입을 하든 상한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즉 내일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승부를 이렇게 큰데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기억할 것은 아침에 시가 높게 뛰는 종목, 물론 상한가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보다 내려오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 점을 항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시가 높은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꼭 하고 싶으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신스타임즈, 색깔이 바뀐다든지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도전을 해야 된다. 그제는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0.1% 잡혔군요. 저가가 19%네요. 이것은 오늘 뭐 공략할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아침에 보라고 했는데, 자 보자, 내가 이것을 공략할 거라고.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혔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플러스면 몰라도. 그래 생각하고 이제 땡 하니까 그냥 뭐 사정없이 19% 여기가 19%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예, 내려온 속도가 빨랐어. 그 뒤에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시가를 돌파를 해서 올라는 가줬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경력자들의 몫이고 초보분들은 이것은 오늘은 거래는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손을 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예를 들면 시가가 플러스로 좀 잡혀주고 약간 음봉을 한 2, 3%나 5% 안쪽에 좀 내려주고 시가도 뭐 한 1%나 이렇게 내려주고 좀 까불어 샀다가 살살 잘 잡아주면서 돌파를 하는 시점, 이 시점을 대서 공략 타점을 보자라는 것이 의미인데 아침부터 냅다 19% 집어 던져버리는 뭐 언제 사겠노 저걸. 미친 척하고 뭐 19%대 뭐 사면 좋겠지만 초보분들은 사고 나서 그 뒤가 더 대응이 안 된단 말이죠. 경력자분들이야 이것저것 따지고 하지만은 초보분들은 사고 나서도 문제라.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뭐 큰 수익은 크겠지만은 아직은 초보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공부가. 전체적으로 오늘 미션 종목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안 된 종목들이 많았네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왔죠. 잠시 반등을 줬지만 또 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종목들이 힘을 내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들을 때 기술주들은 지수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된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서울식품우, 서울식품, 뭐 CJ식품, 시푸드, 뭐 이런 애들, 간편식품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동방이나 한익스프레스, 물류 택배들도 같이 한 다리를 걸쳤고 엘컴텍 같은 금 관련주도 한 다리를 거쳤다. 시가 내에서는 지금 뭐 CJ시푸드, 대상 애들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지고 대림제지도 상한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료 있는 애들 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일은 이놈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내일도 이 지수가 내일도 다시 내려가라는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의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아마 책임자들 뭐 그런 한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급시 날 겁니다. 자고 나면 확진자들이 쭉쭉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가 급시 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내일 또 급락을 한다면 공포지수는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별로 안 좋다. 그냥 한마디로 별로 안 좋다. 하지만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 좋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더 크다. 좋을 때는 꾸역꾸역 지수도 올라가고 뭐 2천선 돌파했다 3천선 돌파했다 올라갈 때는 오히려 먹을 게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꺼졌다가 올랐다가 꺼졌다가 막 이렇게 급락이 왔다가 이런 시장에는 정신을 잘 차리고 하면 충분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죠. 집중력. 그리고 겁낼 거 뭐 있습니까? 원칙대로만 잘 해주면 되죠. 내일이 며칠이죠?
6월 25일.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자, 2주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2주가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2월달 매매가 거의 끝이 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죠? 다들 마음이 바빠지는 시간이겠죠. 기술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섹터는 이 네 가지를 먼저 보죠. 한국 알코올 봅시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또 해봐야지요. 1등주는 MH 에탄올인데 이왕이면 MH 에탄올을 해야 되는데 왜 한국 알코올을 하려고 합니까? MH 에탄올은 내일부터 단일가로 진행이 되죠. 단일가로 진행이 된 종목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잘 따라 붙고 다니던 한국 알코올을 보겠습니다. 요령은 같습니다. 시간에서 2.3% 올라 있습니다. 2.3% 올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시가에 승부를 걸어도 좋겠지만 이 꼬리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잡아보자. 여기 11,000원 말도 있으니까 글자도 딱 11,000원 잘 보이네요. 그래서 잡아서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인데 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뭐 시급은 한 3분할 정도로 하면 되겠죠. 경력자들이야 뭐 보고 흐름을 보고 음봉에서 들어가서 잡는 게 좋지만 잘 모르겠거든. 그냥 3분할 하면 되죠. 시가 한번 넣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 안 그러면 바로 간다. 바로 가면 놔두면 되죠. 그냥 자기 혼자 뭐 어디로 가든지 똘레똘레 따라가면 될 것이고, 내려온다. 그럼 어느 지점까지 멈추는가를 딱 보고 그 멈추는 폭에 따라서 위의 분할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으면 될 겁니다. 3회 분할, 마지막 3회는 일단은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죠. 결정적인 시기에 넣어야 되겠죠. 랩지노믹스. 이놈도 오늘 뭐 많이 떨어졌죠. 오늘 제법 이놈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16%까지인가 떨어졌다가 또 재료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그릇만 내살려라 하면서 막 올라가더군요. 올라가던데 종가상으로는 모습이 안 좋았죠. 봅시다 내일.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8% 빠졌죠. 시간에서는 2.3%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꼬리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되겠죠. 시장의 판세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내일 이 종목의 기준점은 시가가 될 겁니다. 그 밑으로 잡아주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면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시 양봉으로 바뀌는 시점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파란 색깔이 보일 때는 무조건 하고 손을 떼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DPC 한번 봅시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뭐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사실 몇 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DPC는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떨어진 폭은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 연봉을 좀 크게 내려주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2.6%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오늘 밤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시가에서는 한 번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시가가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잡힌다면, 그래서 한 번, 딱 한 번을 공략해서 5% 손절불 딱 잡고 딱 한 번만 공략해서 마무리. 어차피 아침에 뭐 플러스로는 가지는 않겠죠. 플러스로 간다면 뭐, 뭐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분할한다 마인드로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산애강 이 종목은 아주 등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하죠.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가가 23%까지 갔다가 종가상 플러스 8%로 마쳤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내일 엘컴텍하고 같이 놓고 흐름을 같이 봅시다. 추종 매매를 합니다. 지금 엘컴텍이 여기가 고점이죠. 내일 되면 뭐 당연히 돌파하겠죠. 올해의 고점을 다시 이제 경신하는 위치니까 한번 봐줘야 될 것이고, 뭐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도 지금 뭐 글로벌 정치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슈도 있으니까 내일 반드시 엘컴텍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충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엘컴텍은 장마감 때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아침에 시가를 크게 띄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엘컴텍은 단 신용이 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엘컴텍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공략을 해보시고, 엘컴텍이 좀 버리버리하다 싶으면 정산애강은 아예 손을 떼야 됩니다. 기술적은 그렇게 보도록 하지요. 다음은 이슈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주 섹터는 이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초보분들은 한 주 정도나 뭐 10주나 한 주 정도만 사가지고 공부하는 개념으로 하시고, 좀 중견 회원분들은 뭐 중견분들은 개인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한 이유는 내일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나름대로 뭐 간편주들이 뭐 하든 뭐 어떤 주들이 하든 여전히 시장은 코로나 쪽에 갇혀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톱니바퀴란 말입니다. 결코 하나의 큰 톱니바퀴 가지고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고 묵혀주고 집을 지어주고 단을 쌓아주고 또 큰 성을 세우고 계단을 만들어주고 주춧돌을 깔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같이 엇물려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율적인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결코 어느 한 곳에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코로나를 대신해서 볼 수 있는 좀 강한 이슈주를 보자. 그래서 KRS와 퓨처스 네트럼스를 봅시다. 둘 다 매각 재료죠. 둘 다 매각 재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체가 한 군데죠, 한 군데.
어, 사실 유비케어도 한번 봐줘야 될 모양인데 유비케어는 계속 말이 나왔던 것이라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 옐로우 모바일 그룹이 연이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손자회사 퓨처스트리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라 같이 한번 내일 보는데 둘 다 시간 내서 상한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는 상한가에서 조금 못 미치게 8%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초보분으로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한 주 정도로만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퓨처 스트림은 오늘 나름대로 파동이 일어났죠.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2%로 마쳤죠. 퓨처 스트림은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왔겠죠. 나오니까 확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종가상에 나중에 또 뉴스가 나오니까 또 종가상에 우 끌어올렸겠죠.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연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사연을. 하지만 퓨처스는 오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는 못 들어가죠. 오히려 케어랩스를 따라 쫓아간 그런 모양새가 많습니다. 케어랩스는 오늘 조용하죠. 그래서 아마 내일도 퓨처보다는 케어랩스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금액도 14,000짜리니까. 그래서 누가 끌고 갈지는 내일 대보면 알겠지만은 아니면 둘 다 안 갈 수도 있고 둘 다 패대기 쳐질 수도 있겠죠. 싸대기를 맞든지. 하지만 두 개의 흐름을 딱 보고 영황이 많이 안 오른 종목을 먼저 보는 것이 당연히 시사겠죠. 그래서 내일 코로나 관련주를 약간 벗어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 섹터는 유양, DNU, 큐버엔트, 창해 에탄올, 대원, 이 네 종목을 특징주 섹터로 보겠습니다. 특징주 섹터는 바람이 안 불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아시겠죠? 충분히 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세력이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한쪽 구석에 놔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서 어느 쪽이든 뭐 카페든 블로그든 뭐 어디 무슨 어떤 집단이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도록 합니다. 즉 이것을 무슨 시가가 얼마니까 얼마 빠지면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개념을 잡지 마시고요.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평범한 장이면 그런 어떤 약간 논리적인 시선으로 기술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투매가 쏟아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방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을 피면 안 된다고 했죠. 충분하게 보고 있다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살아날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담아본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침부터 달라붙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한쪽 구석에 요만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저거들끼리 난리를 피겠죠. 그러다 보면 뭔가 표시가 난 놈이 있을 겁니다. 그 놈을 공략하면 되겠죠. 기세를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좌를 작년에 1월 달부터 시작한 예로 여러분들한테 최고로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세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것은
종목에 대한 기세, 뭐 수급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크게 보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기세, 공략을 할 때의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기세, 칼같이 자를 때는 추상 같은 그런 스스로의 기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되겠죠. 누가 옆에서 칼로 갈아준다고 해준들 자기가 그 칼을 휘둘지 않으면 쓸 줄을 모르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앞에 적군이 100만 대군이 쫓아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도전하지 맙시다. 너무 많다. 100만 대군은 한 10명 정도 합시다. 100만은 너무 많다. 특징주 섹터는 내일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섹터가 특징주 섹터, 이슈주 섹터, 기술주 섹터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라고 했습니다. 보고 나서 결정을 했죠. 아무래도 내일은 뭐 이슈주 섹터가 뭔지 시장에는 관심을 받겠죠. 갈런지 죽을런지 아침에 가장 좀 나름대로 뭐 시가도 높을 것이고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뭐 기술주 섹터 될 거고 이놈들은 뭐 벌벌벌 그리 샀다가 어떤 모습을 볼지 지켜봐야 되겠죠. 유양 DNU 하한가 들어가 있죠. 시간에서는 22만 주 있습니다. 22만 주인데 크게 뭐 어떤 뭐 사인인가 몰라도 재료가 특별히 악재가 나와 있던 일은 없습니다. 큐브엔트 마이너스 28%를 맞췄지만 시간에서는 하한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빨갛게 있지만 하한가 물량을 잘 묶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창의 에탄올 종가상 29.5%를 맞췄지만 그래도 하한가는 안 들어갔네요. 장애 에탄올은 만일에 내일 한국 알코올이 모습이 좋다면 장애 에탄올도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놓으면 또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 항시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매매, 그쪽부터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강한 놈이 좋아. 시가도 높게 띄우고 아싸리하게 승부 보는 게 좋아. 죽든지 뭐 살든지 빨리 표시 나는 게 좋아. 그러면 시가 강한 놈을 나는 겁나.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나는 살살살 할 거야. 그럼 약간 한 발 물러나서 시가 음봉을 내려준 종목을 기다리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자꾸 무시하지 말고 세상 일은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부단히 꾸준한 수련을 의해 가지고 약간 소심한 마음이 강건한 마인드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게 하루아침에 평생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마누라한테 머시기 엄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야 자꾸 뭐 이렇게 뭐 간드러지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기 스스로가 간지러봤어. 마누라가 더 놀랍니다. 그러면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질대로 하십시오. 성질대로 하시되 자기의 성질에 맞는 트레이딩을 맞는 종목 쪽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2월 24일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유튜브 이것도 한 1년 넘게 매일 하루도 뭐 빠진 날 없이 매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번 말하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또 같은 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겠죠. 내일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